그리고 파트 3에서는 리부트 시나리오를 함께 쓰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이 김미경 원장님이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개인들에게는 이런 뭐랄까 정보가 안 주어진다는 거죠. 이런 네. 시대의 변화 같은. 네. 그러니까 세상이 제일 바뀔 때 기업이 제일 먼저 빨리 그 캐치하고 바뀌고 연구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교육기관이 제일 늦게 변한다고 예전에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학교가 제일 늦게 변한다는 거죠. 그 개인이 제일 또 그다음 늦게 변할 것이고 기업은 코로나가 터졌다. 지금 이미 6개월 넘게 찍잖아요. 그렇죠.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대처할 수 있는 시나리오와 방법과 자본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인재들을 다 다르게 배치해서 다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이미 끝났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네. 우리는 이렇게 지속되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개인을 위해 해서 방법들을 아무도 안 가르쳐 주냐. 그리고 엄청 뭐 커다란 뭐 인류에 대한 얘기만 하면 우리한테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 지금 피아노 우리 애도 피아노 학원을 갈지 말지 맨날 너무 고민인 거예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네. 근데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수업하시면 하시겠냐. 안 하겠다. 왜 하냐 우리가. 근데 피아노를 온라인으로 어떻게 가르치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뭐 건반 같은 걸 같이 뭐 보내준다거나 선생님 치는 대로 뭐 볼 수 있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건 너무나 이렇게 그냥 상상력이지만 네. 그런 식으로라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네. 네. 그러니까 모든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모든 것들이 네. 전부 다 이제 온라인으로 갈 거다라는 그쵸? 생각을 지금부터라도 하지 않으면 네. 정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온라인에서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때 네. 그때는 먼저 선진입하거나 아니면 그 분야에 정말 탑 10 안에 들어가거나 네. 이런 분들이 모든 시장을 이렇게 선점하는 시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기 전에 내가 재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없다. 그런 기회조차 없어질 거다. 그게 이제 골든타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정말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아요. 네. 저는 저희 집만 봐도 내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뭐 사 먹던 것들 다 이제 주문해서 배달시켜 먹잖아요. 음식만 같은 것들만 생각해봐도 또 애 교육도 예전에는 직접 학원을 보냈다면 지금은 그런 학습 프로그램들이 온라인으로 잘 되어 되게 네. 제가 아이가 하는 것 중에 윙크라는 그런 학습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러닝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콘텐츠가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걸 즐겁게 집에서 학습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 시대가 진짜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맞아요. 전부 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인식들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오프라인 교육이 필요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어요. 네. 근데 그 말씀하신 피아노 선생님처럼 그렇게 준비라도 하지 않으면 그쵸. 이제 앞으로의 기회는 없다.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이 2021년까지 지속될 경우 네. 그리고 뭐 5년간 지속될 경우 아니면 평생 지속될 경우 아까 얘기했잖아요. 야구장이 관중의 그런 수익으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상황이 5년 지속된다면 앞으로 그렇게 관중이 모일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건데? 뭐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김미경 원장님은 상상력까지 발휘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네.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되게 많이 하고 아침마다 신문을 4개를 구독해서 읽고 그리고 막 학술지도 읽고 굉장히 이제 이 변한 사회를 포착하고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에 계속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본인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선생님 네. 찾는 분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면 빅데이터를 모아서 내가 줄 수 있는 해법을 그 영화 허에 나오는 것처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공상과학적인 상상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실적인 타겟법뿐만 아니라 여기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상상까지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요즘 사람들이 되게 뭐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지금 업을 내려놔야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버리라는 얘기도 하세요. 맞아요. 일단 버릴 게 있으면 버리라고.
근데 여기서 좀 희망적으로 생각했던 건 뭐냐면 김경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잖아요. 강의를 하는데 강의할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을 대면해서 막 사실 그 공기가 다르잖아요. 직접 만났을 때 그건 다른 건데 그 무대를 잃었을 때 그런 박탈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컸지만 그래도 강의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얻고 싶은 정보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는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는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 집에 있어도 예쁜 옷 언젠가 입고 나갈 것 같아서 네. 사고 싶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 내가 더 뭐 깔끔하게 지내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필요한 정보를 얻고 싶고 이런 마음들은 지속이 되니까 그걸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하면 된다. 네. 네. 진짜 엄청나게 고민될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 올 거고. 근데 진짜 세상 곳곳에서는 이미 그런 변화가 좀 시작되고 있고 네. 최근에 좀 그 통지서 받고 좀 놀랐던 게 있는데 민방위 통지서가 왔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항상 소집해서 동사무소에서 네. 한 2시간, 1시간 이렇게 교육을 받잖아요. 예비군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 날라온 통지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느 사이트에 접속해서 1시간 동안 온라인 교육을 시청하면 그리고 그 시청했다는 거를 뭐 다운로드 받아 놓으면 인정해 주겠다. 훈련에 참석한 것으로 이렇게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바뀌는 정부조차 지금 같은 그 코로나 이후 시대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 재빠르게 온라인으로 다 전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인들도 어떻게 하면 비대면 온라인으로 온택트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지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렵겠지만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 냄비 속에 뭐 개구리가 점점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자기가 언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갑자기 온도가 뜨거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변하면 안 되겠네. 사람들이 그렇게 네. 될 수밖에 없게 지금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 안에서 잘 좀 타개를 하면 방법을 그래도 마련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너무 서서히 변하면은 세상 언제 이렇게 변했지? 나 뭐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다가 더 이렇게 죽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좀 네. 이 충격이 뭔가 이 위기가 그래도 좀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온택트에 대한 네. 것들이 어느 정도 계속 해왔잖아요. 몇 년 동안. 그쵸. 미리가 준비돼 있고 솔직히 우리 셋은 크게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그렇죠? 오히려 네. 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게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랑 똑같이 사는 사람들보다는 우리랑 다른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일도 마찬가지일 텐데 김미애 원장님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뭐 월급쟁이가 제일 많을 것이고 회사원들, 그다음에 자영업자가 또 그만큼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중간 형태들이 많을 텐데 지금 제일 이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층이 자영업층이겠죠. 그리고 네. 또 대기업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를 타겟으로 대면하는 타겟으로 하는 업종들이 제일 좀 피해를 보고 있을 텐데 그 분야를 온라인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솔직히. 거기는 그냥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거긴 현장까지 와서 대면을 해야지 매출이 발생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그것도 온라인 전환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다른 차원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 사회적인 피해가 생기는 분야들이 있음을 일단 감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부분들을 정부나 그 외의 사람들이 함께 뭔가 좀 케어해주고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마인드일 텐데 지금 그 언택트에서 온택트로 넘어가는 단계일 텐데 하나하나 생활 방법들이 과거에는 이제 마트나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할 텐데 그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배달 온택트로 바뀐 것들이죠. 일단 그런 것들부터라도 조금씩 바뀌는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인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컴맹이라고 하는 말들 기존 세대들이 썼던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와올 텐데 저는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전환시켜 줄 수 있을까가 굉장히 고민인데 이게 해라 해서 그분들은 못 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젊었을 때부터 해오면서 점점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 케이스 같은 경우인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아직도 못 쓰세요. 어떻게 그걸 가르칠 수 있을까요?
80세가 넘어갔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현실적인 한계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만 관심이 있고 관절만 있으면은 금방 그런 것들 바뀌는 것들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김익 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 대상들이 생기는 것들이 로 빨리 전환을 하라는 것들이 지원이 되겠지만 그냥 생활 자체를 바꿔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이고 방법이 없는 것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들이죠. 그럼 당장 지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뭐 직업이 없으시죠. 당연히 80대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집에만 계시는 거예요. 그때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 이제 노인 학교들 못 가고 집에서 그 뭐 차밍 스쿨 이런 것들도 있어 못 가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것들을 어떻게 뭐 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좀 예, 그런 부분들은 나라에서 정말 큰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그런 층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엄청 많죠. 예,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런 차원으로 고민할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망해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다행히 화물 배송 수출하는 걸로 그나마 지금 매출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여행업만 일반 대상으로 하는 소액 그 저가 항공들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누가 인수하러 서로 좀 떠밀고 있는 상태고 서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부분들은 쉽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산업군적인 측면 아니면 또 이 연령별로 따졌을 때는 답이 없는 분야가 많아서 이것들은 개인적인 베이스가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네요. 예. 제 지인이 올해 강남역에 우리가 아는 엄청 큰 클럽 있잖아요. 있어요. 네. 거기를 인수받는 거 올해. 1월에. 올해 1월에 2월 전에 월세는 얼마라더라?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클럽 같은 경우는 더 그러니까요. 근데 뭐 PC방도 그냥 다들 해요. 노래방도 그냥 다들 해요. 그럼 어떡해요?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냐고요. 네. 그거는 거기 좀, 가서 노는 건데 키즈 카페 이런 데 요즘 가냐고요? 안 가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분들한테는 이 책이 답이 아닐 수도 있고 답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내가 이제 내려놔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 공간을 어떻게 다르게 또 내가 꾸며볼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여기다 세이프티를 어떻게 넣을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주실 수는 있지만 사실 뭐랄까 이렇게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답을 찾기 진짜 어렵고 지금 뭐 진짜 대출 받아야 되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정말 현실적으로 뭐 온라인으로도 전환할 수 없고 답이 없다.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힘든 얘기일 수 있지만 이 책이 어떻게 보면 빠른 손절을 불러주는 그런 답일 수도 있어요. 네. 정말 버티면 버틸수록 내 상황이 악화만 된다면 그럴 때는 진짜 빠르게 되게 힘든 일인데 빠르게 정리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미래를 위해서라면 더 나은 방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결단을 내리게 해주는 책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2019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슬퍼. 될지. 슬퍼.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지금 그 다음은 돌아가지 않는다고 치고 이제 어디 갈지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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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저는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왜 우리가 막 코로나 확진자 그리고 코로나 완치 확진자와 완치라는 단어 자체에서 주는 그 느낌들이 좀 뭔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확진자, 감염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우리가 내일 제가 확진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확진자가 무서운 게 너무 뭔가 죄 지은 사람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얘기하고 어머 저 확진자 있대 저기 막. 근데 제가 정말로 우리 학교 엄마들끼리 하는 단톡방에 어떤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영어 유치원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제 다 공지가 뜨고 이러면서 엄마들끼리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왔대. 뭐 걔가 거기 산대.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어떡해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게 적대시하는 느낌? 그쵸. 그게 막 이렇게 확 올라가는 그 느낌 되게 무섭더라고요.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산속에 숨어 들어가서 아무한테 연락하지 않을 테야.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정말 왜 진짜 나다니고 막 이렇게 걸린 사람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집에만 있었는데도 어떻게 걸렸는지도 모르게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그 라인이 다 그렇게 요즘에 걸린 것도 있다면서요. 네.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잠깐 나갔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걸렸을 수도 있고. 그게 잘못이 아닌데 네. 물론 정말 잘못으로 걸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인식이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아프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위로나 우리가 함께 이제 이걸 더 낫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자가격리밖에 없겠지만 서로 이제 조심하는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적대시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더 같이 나아가고 살아갈 수 있을지 좀 생각하고 그러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셔서 되게 좋았어요. 네. 네. 2부에서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정말 직장을 잃은 분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사업이 잘 안 돼서 정말 닫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도대체 내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정말 걱정이 많다.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최근에 좀 그런 고민을 좀 하다가 정말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일 네. 내가 조금만 공부하면 뭔가 도전해 볼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이 하나 떠올랐거든요. 뭐예요? 과거에 이제 제가 좀 해봤던 애드센스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튜브처럼 광고 수익으로 뭔가 보전해주는 내가 이제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면 거기에 광고가 같이 들어가서 그 광고를 보는 사람이 있고 클릭하는 사람이 생기면 나에게 수입이 생기는 그런 건데 이것도 사실 무자본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좀 소개해 드리면 어떤 분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 빠숑님한테 조금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 책을 읽다가 보니까 김미경 원장님께서 이런 대목이 있어요. 앞으로 그 강남의 그 대치동 강남 8학군 이것도 코로나 이후는 조금 네. 옛말이 될 거다 이런 말씀도 좀 해주셨거든요. 네네. 근데 부동산 전문가가 계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떤지 맞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좀 오류는 없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네. 제 생각은 다르고요. 그 얘기 2부부터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부에서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